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근본 있는 투자 생활 군투생의 김민우입니다. 오늘 시장이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좀 하루 쉬어가는, 그러니까 전 고점 역사적인 신고가를 앞두고서는 하루 좀 쉬어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증시가 쉬면 우리도 쉬어야죠. 그쵸? 특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기는 한데 그냥 마냥 쉬면은 안 되고 이게 쉬는 것이 조정, 그러니까 저항을 받고 조정으로 떨어지는 시발점인가, 발음을 잘해야겠네요. 출발점인가, 아니 이 변곡점의 시작인가, 아니면 조정을 받을 때 매수의 기회인가. 요걸 이제 잘 캐치하는 사람들이 결국 주식에서 수익을 내고 또 이제 크게 계속적으로 주식 매매를 하시면서 투자를 영위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변곡점 자리에서의 대응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 일단 오늘 시장 마무리된 것부터 좀 한번 살펴보자고요. 오늘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0.15% 빠진 2539.15로 마무리가 됐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코스피 요즘 분위기가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보다는 조금 더 많이 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0.93% 빠져서 840.47로 839.47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대부분 하락 마무리했으니까는 하락 종목수가 더 많은 건 사실이기는 한데 좀 상승 종목수에 비해서 하락 종목수가 이제 지수에 비해서 좀 많이 빠지기는 했죠. 그래서 일단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대부분 갖고 있는 종목들이 하락해서 마무리가 됐을 가능성이 좀 높은 하루기는 합니다. 일단은 그 중에서 특히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게 원달러 환율은 계속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오늘 지수가 보합권 거의 약보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코스피 지수가 약보합으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2.7달러, 2.7원이 빠져서 1106.6원에 마무리가 됐다는 거 이거 하나 체크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이 이유는 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 시장 특징 정도 좀 살펴보면은 오늘 쉬어갔죠. 쉬어간 하루인데 하루쯤 쉬는 건 괜찮습니다. 예, 이틀 쉬어도 괜찮고 이렇게 올랐으면은 한 3일 정도까지 쉬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예, 분명히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 만한 자리였고 또 쉬어가는 흐름이 음, 나올 자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런 걸 건강한 조정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건강해요. 우리가 산을 오른다고 할 때 미친 듯이 초반에 막 스퍼트 해가지고서 막 팍팍팍 뛰어 두 계단, 세 계단씩 막 뛰어 올라가게 되면은 나중에 퍼져서 결국 정상에 올라가질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초반에는 좀 빠르게 달릴 수 있다고 하더라도 쉬지 않고 스퍼트를 내면은 중간에 분명히 퍼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중간중간 쉴 때는 쉬어주면서 꾸준하게 올라가 줘야지 더 많이 상승할 수가 있어요. 더 길게 멀리 상승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조정은 건강한 조정이고 나올 법한 자리에서 나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코스피는 그런데 코스닥은 조금 아쉽기는 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코스닥이 좀 아쉬운 모습을 좀 그러니까 조금 코스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는 좀 아쉬운 모습을 좀 보여줬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오늘 같은 날은 저는 이제 코스피 아침에 말씀드리긴 했지만은 코스피 시장에서 이제 가격 부담이 좀 아무래도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코스닥 시장에서는 이 코스피 가격 부담을 느낀 이런 투자자들이 코스닥 쪽으로 좀 넘어오면서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좀 키 맞추기를 해가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낮아졌던 키가 쭉 올라오면서 키 맞추기가 되는 그런 장세가 좀 펼쳐지기를 기대했었는데 아쉽게 그런 흐름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계속 좀 키 차이가 벌어져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오늘은 좀 더 그 키가 벌어졌는데 0.93% 마무리가 되면서 마감이 되긴 했습니다. 어쨌든 제 방송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지금 상승 깃발형, 상승 깃발형 패턴의 위쪽을 돌파를 했고, 그 다음에 아직 이 상승 깃발형 위쪽을 깨고 다시 내려와서 그 채널 안쪽으로 돌아왔다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양호한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조금 아쉬웠다 이거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환율 계속 좀 체크해 봐야 된다고 한 거, 그 다음에 하루 정도쯤은 쉬어가도 괜찮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늘 지수가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약보합으로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지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와서 오늘 벌써 9거래일 연속으로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렇죠? 이거 예전에 연속으로 들어온 게 기록이 며칠이었나 지금 가물가물한데 그 기록
거기까지는 뭐 아직 멀기는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제 기록을 점점 써가고 있는 모습이고,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고거래일 동안에 5조가 넘게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환율도 지수가 이제 약보합으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좀 하락했던 부분이 있고, 그리고 괜찮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런 기관의 매수가 꾸준히 들어오기 때문인데, 제가 일단 외국인 매수가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괜찮은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기관의 매수로의 확산이 일어나야지 결국 이제 우리 증시가 조금 더 한 단계 레벨업이 될 텐데, 기관의 매수는 오늘도 이제 5천억 넘게 매도를 하면서 매수가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그 기관에서 이제 보유할 수 있는 지수의 포지션, 그러니까 주식의 비중이 있는데, 지금 계속 지수가 높아져서 상승을 하다 보니까 가만히 들고만 있어도 이 주식 비중 퍼센트가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비중 퍼센트,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투자라고 하는데, 이 포트폴리오의 그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팔 수밖에 없는 흐름인 거예요. 뭐 그거 이외에도 지금 사모펀드 쪽 자금들이, 공모펀드네요. 예, 죄송합니다. 공모펀드 쪽 자금이 이제 계속적으로 빠져나가는 것도 좀 문제기는 하지만은, 어쨌든 요런 뭐 그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계속 기관의 자금이 빠져나오고 있기는 한데, 결국 이제 좀 만약에 이제 계속 지수가 올라가는 흐름이 아니고 조정을 보인다고 하면은, 이때는 당연히 이제 비중이 낮아지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기관에 매수가 들어올 여력이 생기는 겁니다. 기관 매수의 여력이 생기는 거고, 또 이제 뭐 공모펀드의 비중은 어쨌든 공모펀드에서 자금들이 많이 이탈하긴 하지만은, 또 이제 기금이라던가 뭐 요런 운영되는 기금 같은 곳에서 운영되는 자금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들어올 기관들의 매수가 충분히 매수가 들어올 여력은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한 11월 중순이나 아니면 후반, 뭐 빠르면 11월 중순이나 후반, 아니면 뭐 12월 초쯤에 요 정도 때부터 이제 신규로 매수 자금들이, 그러니까 자금 집행되는 기관 자금들이 집행이 돼서 들어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좀 기관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증시가 더 괜찮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게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도 기억이 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어쨌든 이렇기 때문에 뭐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쉬어간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그리고 오늘 특징주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일단 소마젠, 엔투텍, 뭐 바른손, 파미셀, AB 프로바이오 같은 경우가 모더나 관련 이슈로 해가지고서는 오늘 급등이 나왔어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면서 깜빡했는데,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전 세계 증시에서는 전에 이제 모더나 관련 이슈, 백신 관련 이슈로 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모더나가 하루도 영향을 주질 못했네요. 아마 오늘 미국장에서도 모더나 백신 이슈가 크게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이런 게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예. 그렇긴 했지만은 특징주들로 오늘 어쨌든 관련주들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고, 오늘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이 대선 출마 의지를 좀 밝힌 걸로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삼일기업공사, 대신정보통신, 서한 같은 기업들이 종목들이 관련주로 해서 오늘 좀 상승이 좀 나아졌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아침 방송에서, 그러니까 아침 라이브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2시에 발표가 있으니까 요거 관련주들 변동성 엄청 심할 테니까는 꼭 체크해서 대응을 해라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가덕자 신공항 관련주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뭐 영화금속, 동안광성기, 뭐 삼보산업, NK, 덕산하우징 요런 종목들이 결과 발표를 앞두고 급등 이후에 재료 소물로 인해서 급락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 제대로 대응 못 하셨으면은 아마 고점 자리에서, 이런 고점 자리에서 매도해서 물리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렇게 이제 어떤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 것들은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이제 초보자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직장생활, 뭐 바쁘게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런 종목 매매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종목 매매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불러가지고서 뭐 회의하자 이러면은, 회의하고 갔다 나왔더니 수익이었던 게 마이너스 막 20%, 30%막 이렇게 돼버리고, 이런 경우들이 왕왕 발생하니까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들은 안 건드시는 게 좋습니다. 높아지면서 한번 말씀드렸어요.